네, 오늘 낭독할 책은 좀 두꺼운 책인데요. 그리고 총 3권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고쳐 쓴다 1부, 2부, 3부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3부까지. 제가 각 편에서 1편부터 3편까지 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좀 낭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편입니다. 이 책을 이제 3권의 책을 모두 다 끝까지 읽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좀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우리 몸의 질병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일단 1권, 2권, 3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지은이는 이경원입니다. 미국 자연의학 전문가, 부친을 비롯해 가족이 모두 서양의학 의사인 집안에서 유독 홀로 자연의학을 하게 되었다. 저자의 부친은 서울대 해부학 교수 시절 사상의학을 접한 뒤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선 이명복 박사로 베스트셀러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를 쓴 유명한 사상의학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학문의 길에서 스승이자 선배였던 부친의 권유로 한의학 공부를 시작한 저자는 한의학을 서양의학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규명해 보겠다는 열의를 안고 미국 한의대에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그에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겼고 그 부족함은 자연의학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채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경원 저자, 네, 미국 자연의학 전문가의 책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선 1편에 해당되는 건요, 여러분 파트 1, 2, 3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말 총망라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파트 2 부분에 고혈압 부분부터 좀 낭독을 해볼게요. 네, 사실 이제 현대인들이 혈압이 많이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좀 혈압이 높은 편이고 아버지도 그렇고 일단 낭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혈압부터 좀 낭독할게요. 페이지 145페이지.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 혈관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심한 고혈압이 아니면 증상을 느끼지 못하며 병원에 가서야 고혈압을 발견하게 된다. 혈압이 심하게 오르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하여 손발에 감각이 없고 얼얼하거나 따끔거린다. 또 코피가 나거나 숨이 차기도 한다. 네, 고혈압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혈압은 없고요. 오히려 혈압이 좀 낮은 편인데 한번 낭독을 해볼까요? 혈압이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짜낼 때 발생하는 혈관의 저항을 의미한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혈관 벽이 깨끗하여 직경이 크면 저항이 작아 혈압이 낮다. 반대로 혈관이 딱딱하고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끼어 직경이 작아지면 저항이 커서 혈압이 높다. 심장이 수축하며 혈액을 짜낼 때 혈압이 가장 높으며 이를 수축압, 반대로 심장이 벌어질 때 혈압이 제일 낮으며 이를 이완압이라고 합니다. 정상 혈압은 120, 180, 즉 수축압은 120, 이완압은 80 정도라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혈압은 120 이하, 80 이하. 네, 정상 혈압은 130 이하, 85 이하. 정상이지만 높은 혈압은 130에서 139 수축압, 이완압은 85에서 89. 저는 혈압이 수축압이 120 이하고 또 이완압이 80 이하이기 때문에 건강한 혈압이네요. 자, 가벼운 고혈압 140에서 159, 90에서 99, 중급 고혈압 160에서 179, 100에서 109, 심한 고혈압 180 이상, 110 이상. 와, 그렇군요. 혈압이 요새 참 무섭더라고요. 고혈압 환자의 80%는 가벼운 고혈압에서 중급 정도의 고혈압으로 음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음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고혈압약보다 더 효과적이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 순간만 조금 안 아프게 덜 아프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음식 조절이 필요한 것 같고요. 원인,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껴 동맥경화가 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간다. 음주 과다는 혈당을 높여 위해 활성산소가 생성되므로 혈관을 상하게 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음식을 잘 먹지 않는 데다 혈관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소모가 많아 혈관이 상함으로 동맥경화가 되기 쉽다. 비만하면 세포막에 인슐린이 들어가는 문의 열쇠구멍이 지방으로 막혀 인슐린이 열쇠를 열지 못하므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혈관 내 혈당이 높아지고 혈관이 상하게 된다. 이 원리는 당뇨와 같다. 단 것을 많이 먹어도 혈당이 높아져 혈관벽을 상하게 되며 섬유질이 부족해도 혈당을 갑자기 올려 혈관이 상하고 동맥경화가 될 수 있다. 비만한 사람은 대개 콜레스테롤이 높고 동맥경화가 있으며 지방이 혈관을 압박하여 혈압을 더 올린다. 신장병이 있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수분이 증가하여 혈압이 올라간다. 카페인과 니코틴은 몸을 긴장시키는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압을 올린다. 배란이 안 되어 황체 호르몬이 적고 여성 호르몬이 많을 때에도 고혈압이 될 수 있다. 여성 호르몬은 소금과 물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하여 수종이 생기게 하고 칼륨과 마그네슘이 손실되게 한다. 그러므로 여성 호르몬이 우세하거나 피임약을 먹는 것이 여성 고혈압의 큰 원인이 된다. 마그네슘은 자연의 긴장 완화제라고 할 정도로 혈관을 확장시키며 칼륨과 협동으로 세포 내에서 소금을 세포 밖으로 배출시킨다. 스트레스는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마그네슘을 소모시킨다. 자연 치료법은요. 일단 안 좋은 건 육식, 마가린의 포화지방, 설탕, 가공식품 이런 거는 좋지 않다고 하고요. 좋은 건 녹색 채소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아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고 또 콩과 정제하지 않은 곡식의 섬유질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와 귤의 종류는 비타민C가 많아서 혈압을 낮추기도 하고요. 샐러리를 하루 4줄기씩 먹으면 혈압이 12에서 14% 내려간다고 하네요. 네. 요즘에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질병을 달고 살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우리 지은이 미국 자연의학 전문가 이경원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질병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두꺼운 책 3권에 거의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이렇게 컨트롤 해야겠구나.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기술을 해놓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탄에서는 고혈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책 보겠습니다. 1탄은 질병 탈출 자연의학 처방전이었고요. 2탄 같은 경우에는 2편은 자연치료제 상세 효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요거 목차 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가지 성분들에 대해 나와 있어요. 감마린 놀랜산, 감초, 강황부터 해서 58가지의 자연치료제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강황 부분이었어요. 이 강황에 대한 좀 장점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쵸? 강황 낭독할까요? 28페이지. 네. 강황. 카레의 주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강황은 항염 작용이 있으며 간을 독소로부터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또 혈소판 응고를 억제하여 혈액순환 등을 좋게 한다. 강황은 열대지방 생강과 식물의 성분으로 인도 음식인 카레의 주 성분이기도 하다. 간을 독소로부터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내리며 혈소판 응고를 억제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또한 암 성장을 억제하고 항염, 항산화, 항생작용이 뛰어날 뿐 아니라 부작용과 독성이 없다. 와, 아예 없습니다. 부작용과 독성이. 저도 카레 진짜 좋아하는데 강황은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서 담즙의 흐름을 좋게 하여 담석의 생성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이 민들레와 마찬가지로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담석 예방과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강황은 관절염 같은 급성 염증에 처방약 코티손만큼이나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염증을 직접 억제할 뿐 아니라 부신에서 코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염증을 가라앉히고요. 또 소화불량과 식욕부진, 식후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생기고 배가 팽팽해지는 증상에도 사용한다고 해요. 독사의 독을 해독하고 모기를 쫓는 작용도 있고요. 버버린과 강황, 농축 추출물을 알로베라 젤과 섞어서 피부 건선 부위에 여러 달 발라주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자,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볼까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즘 관절염에 보통 400mg씩 하루 3번 정도 복용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담석이 있거나 담도가 막힌 환자, 위산 과다, 위궤양이 있는 환자는 복용을 금해야 되고요. 자궁을 자극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일단 관련 질병은 간염이나 건선, 관절염, 담석증 등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 목차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 중요합니다. 철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212페이지로 넘어갔어. 철분, 이 책이 되게 알차고 참 재밌어요. 예, 궁금할 때마다 두고서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재미도 있고요. 철분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미네랄이죠.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철분은 DNA 합성에 필요하고 두뇌 발육과 기억력, 면역을 증강시킵니다. 또 항암작용을 하고 콜라겐을 합성합니다. 철분은 여러가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사람은 부족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분은 위산에 의해 이온화되어 흡수되므로 위산이 부족한 사람은 철분 부족이 되기 쉽고 수화기 궤양이나 치질 출혈로 인해 철분 부족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 월경 과다로 인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거나 과다 증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철분이 부족하면 우선 적혈구가 작아지고 색깔이 연해지고 헤모글로빈이 감소하여 빈혈이 됩니다. 기운이 없고 숨이 차고 혀가 빨갛게 아프고 손톱이 약해져 손가락 모양으로 휘어져 올라오고 구강궤양이 생기고 감염이 잘 되고 머리카락도 잘 빠진다고 합니다. 철분은 몸에서 배설되지 않고 축적되므로 과한 것도 좋지 않은데요. 철분이 과하면 조직, 특히 간장과 췌장에 축적되어 간경화나 당뇨병을 유발시킬 수 있고 피부가 창동색을 띠는 혈색 소증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가 철분이 부족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철분 부족증 어린이에게 철분을 먹였더니 기억력이 좋아지고 학업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철분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합성에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사춘기 여자 어린이의 25%는 철분 부족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 빈혈은 아니지만 철분이 부족한 사춘기 여자 어린이들에게 28mg 철분을 하루 2번씩 8주간 복용시켰더니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철분이 부족하면 여러가지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칸디다, 곰팡이, 허피스, 박테리아 등에 쉽게 감염되며 지나치게 또 철분이 많아도 감염에 잘 걸린다고 하니까요. 적당한 게 중요하겠죠. 관련 질병은요. 철분이 부족하면 또 과다하면 불면증, 월경 과다, 집중 부족 이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연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은 2권에 담겨져 있고요. 이 3권은요. 1권과 2권에 비해서 이 두께가 굉장히 있어요. 두께가 있는데 3권은 음식과 자연의학 처방전 이런 주제로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근데 이 3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1권과 2권은 이경원 전문가, 자연의학 전문가가 혼자 기술을 했다면 3권은 앨런 갭이라는 식이요법과 영양제 및 기타 천연물질과 관련한 선도적인 자연의학 전문가이자 권위 있는 칼럼니스트 앨런 갭이와 함께 이경원 선생님께서 같이 집필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목차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질병과 음식, 파트 2는 질병과 자연치료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맨 뒤로 쭉 넘어가서 황반변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황반변성의 질병이 꽤나 좀 무서운 질병이더라고요.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997페이지. 황반변성. 노인성 황반변성은 선진국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며 점차적으로 시력을 잃게 돼 장님이 되는 원인이다. 65세 이상의 미국인 중 10%가 노인성 황반변성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있으며 75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는 그 비율이 30%에 이른다. 노인성 황반변성에는 건성과 습성 두 가지가 있다.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 중 90%가 건성인데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은 망막부종, 신혈관신생, 과다출혈이 생겨 몇 개월 안에 병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시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망막세포 상피세포가 변질돼 그 안에 있는 간상체와 추상체를 잃게 된다. 노인성 황반변성의 원인은 아직 잘 모르나 자외선이나 산소로 인한 활성산소가 세포막에 손상을 주어 망막세포의 지방갈색소가 축적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방갈색소는 나이가 들며 생기기도 하고 불포화 지방산을 고열에 가열하면 산화되며 생기기도 한다. 노인성 황반변성에 걸릴 위험은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음식. 여러 관찰 실험에 따르면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산화된 리놀산의 섭취가 높으면 노인성 황반변성에 걸릴 위험률을 증가시킨다. 반면 생선을 많이 먹으면 발병 위험률을 낮춰준다. 리놀산을 먹었을 때 노인성 황반변성에 걸릴 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리놀산이 들어있는 식용유로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게 되면 리놀산이 산화되어 독성이 있는 과산화 지질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튀긴 음식이 나쁘다는 것을 또 한 번 인식하게 된다. 고열에 구운 고기도 마찬가지다. 한 연구에서 적당히 와인을 마시면 노인성 황반변성에 걸릴 위험률을 낮추어준다고 보고했다. 또 카로티노이드나 루테인, 제아잔틴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병세의 진행을 늦추어준다. 이러한 음식으로는 당근, 살구, 캔타룹과 같은 밝은 오렌지색을 띠는 과일에 많으며 브로콜리, 시금치에도 많다. 자연 치료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식습관이 바뀌고 위장의 기능도 떨어지며 세포의 흡수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몸 안의 영양 상태가 감소한다. 시력이나 청각, 후각, 미각과 같은 감각 기능은 특히 영양 부족에 더 손상을 받기 쉽다. 산화로 인한 손상이 노인성 황반변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황산화 작용을 하는 보충제를 복용하면 질병의 병세를 늦출 수 있다. 또 아연이나 타우린과 루테인 같은 영양소들은 망막세포의 중요한 대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망막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망막 안에 아직 살아있는 세포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카르티노이드로서 혈장이나 다른 조직보다 망막의 황반 부분에 더 많이 집결해 있다. 이 두 카로티노이드는 황반색소의 주된 성분이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태양광에서 독성이 있는 블루라이트 부분을 걸러 황반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에서 많은 양의 밝은 빛에 노출된 메추라기에게 6개월 동안 보톡의 먹이를 주면서 35mg/kg의 제아잔틴을 주었더니 망막의 광수용체 손상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황반 안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농도는 대부분 카르티노이드를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달렸다. 건강한 자원자 2명에게 루테인을 20주 동안 하루에 30mg 복용하게 했더니 황반 색소의 밀도가 각각 39%와 21% 증가돼 황반에 도달하는 블루라이트의 양을 30에서 40% 정도 낮췄다. 건강한 자원자들에게 적은 용량인 하루에 10mg의 루테인, 미리그램의 루테인을 4주 동안 복용하게 했더니 평균 황반 색소의 밀도가 5% 정도 증가했다.
노인성 황반변성이 있는 사람이 루테인을 복용하지 않거나 하루에 4mg 이하로 루테인을 복용했을 경우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서 황반 안의 평균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농도가 32% 낮았다. 또 노인성 황반변성으로 진단받은 후 하루에 최소한 4mg의 루테인을 복용한 환자는 황반색소의 루테인, 제아잔틴 농도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복용하지 않은 황반변성 환자에 비해 황반색소의 루테인, 제아잔틴 농도가 현저하게 높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음식을 통해서 먹으면 황반색소 밀도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여러 임상실험에서 노인성 황반변성에 걸린 환자들에게 루테인을 하루에 10에서 12mg 복용하게 하거나 루테인과 함께 다른 영양소를 복용하게 했거나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시금치를 먹게 했더니 시력 기능이 향상되었다. 네, 와, 이거 정말 너무나 좋은 알찬 정보의 책입니다. 내 몸, 내가 고쳐 쓴다. 총 3편으로 나누어진 책을 낭독을 해봤고요. 이 책의 큰 장점은 내가 지금 내 몸이 무엇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이게 부족할 때 이거 좀 먹으면 어떻게 좋아지나, 또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이 질병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개선될 수 있겠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오늘은 내 몸 내가 고쳐 쓴다 3편, 1편, 2편, 3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들만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출판사는 책과 이음입니다.